우리는 부동산이 오르고 내린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 무주택자 같은 경우 올라가면 이거 지금 잡아야 되는 거 맞아? 괜히 샀다가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괜히 이거 샀다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결국 못 사게 되는데요. 이어서 또 하나 사례로 부동산 유튜버나 강사가 여기 좋다고 단지를 찍어주면 그걸 또 사러 가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 말 듣고 샀다가 떨어지면 그 사람들 탓하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쳐다도 보지 않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 사람이 부동산을 보는데 명확한 기준선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무주택자 또는 부동산을 공부하려는 분들, 그 다음에 앞으로 집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께 이 사례처럼 빠지지 않도록 기준선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선 토대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부동산 매매하는 데 있어 실패 확률을 줄여줄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알았다면 영상을 보기만 하지 마시고 당장 적용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준선을 말하기 앞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장을 자주 보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러 갈 때 계란 가격이 비싼지 싼지 이제 장을 보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실 건데요. 물론 인터넷에서 뭐 장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럼 바로 마트에서 장을 자주 보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자동적으로 잘 알았기 때문인데요. 결국 부동산도 똑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이제 시세를 수시로 체크하고 비교해 가면서 적당한 선까지 내려왔을 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네 하고 매수를 하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저 선을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처럼 기준선을 어떻게 보는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매도 매수 심리 지수라는 이게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를 설명하기 앞서서 우리가 기준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통계를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출 심사를 할 때 인용되는 KB 국민은행 통계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제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아닌 이제 KB 통계를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바로 아래 이미지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부동산 시장 전체 큰 틀을 볼 수 있는 기준선 지표인 KB 매수 매도 지수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매수 매도 차트입니다. 이따 뒤에서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릴 건데 설명해 드리자면 이 빨간색 선은 매수자가 많다는 거고 파란색 선이 매도자가 많다는 겁니다. 즉 지금 이 파란색 선이 위에 있으면 매도자가 많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이 올라오면 매수자가 이제 붙고 있다고 이제 설명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표를 딱 보고 현재는 시장이 회복되고 있고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매도자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뜻은 지금 매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매물이 내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팔려는 사람을 공급이라고 생각하고 살려는 사람을 수요로 생각했을 때 이걸 대입하면 우리는 과연 언제 사야 되는지 확연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조금이라도 팔려는 사람이 많을 때 사야 되는 거죠. 다시 해석해드리자면 이 파란색 선이 위에 있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괜히 샀다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이 답변을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2년 동안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1번은 저기 빨간색이 올라갈 때 매수한다면 2년 후에 다시 빨간색 높은 시점에서 팔면 건다고 말씀드리시고요. 예를 들면 내 14년도에 이렇게 빨간색이 올라오는 시점에 샀다. 그러면 2년 동안 팔 수 없는 거죠. 지표를 봤을 때 지금 매도자가 굉장히 많고 이때는 좀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관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지표를 보고 지금 이거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때 팔아야겠다. 그러면 좀 더 높은 가격에 받을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타이밍을 재고 매도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2년 후에 파란색 선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상급지 자산이 내려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내 거를 팔고 상급지로 자산을 갈아타는 걸 전략을 말씀드리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만약에 이때 샀다.
여기 보시면 2년 후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2년 후에 완전 이제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분명히 하락기라는 징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거를 싸게 팔고 좀 상급지 자산을 갈아탈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갈아타야 이 상급지 떨어지는 걸 보고 내 거를 싼 값에 팔고 상급지 자산을 싼 값에 사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나중에 회복기 때 상급지 자산이 지금 갖고 있는 자산보다 훨씬 회복력이 높게 나타나면서 그만큼 내가 팔고 나왔던 그 자산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상세가 되는 거죠. 즉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회복장 때 상급지 자산이 회복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성공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지금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때 작년 22년부터 23년 이때까지 갈아탔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늦었죠. 상급지 갈아탔는데 왜냐면 지금 상급지 자산들이 먼저 움직이고 갈아타기에는 조금 이때보다는 좀 많이 불리해졌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빨간색 선이 높은 시점에 팔았다면 상급지 자산은 이미 움직였기 때문에 실거주 자산이라면 파란색 선이 위에 있을 때 갈아타기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갈아타기는 내가 보고 있는 상급지 자산이 하락할 때 하라는 뜻인 거고요. 이 지표로 기준선을 보셨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 말이 흔들리지 않고 본인만의 의사결정하는데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부동산을 살 때 내가 팔았을 때 사줄 사람의 입장에서 매물을 골라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잘 팔리고 이렇게 빨리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큰 틀을 기준을 보셨다면 지역별로도 봐야 되는데 이 지역별 보기 앞서 이 지표를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아실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아실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더보기를 누르고 매수 심리에 들어갑니다. 매수 심리에 들어간 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지역을 체크한 다음에 이 매도 매수 지수를 누릅니다. 이걸 누르면 제가 만든 지표랑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는 색깔이 주황색 선이고 이렇게 초록색 선인데 이걸 확인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공유하고 있는 이 지표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따 아래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어쨌든 매수 매도 지표는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지역별로 볼 수 있는 KB 매매 증감 지표인데 지금 흐름이 어떤지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정리한 차트인데요. 쉽게 말해서 계란을 사야 되는데 성동구 지점, 강동구 지점은 오르고 있고 강서구 지점, 노원구 지점은 아직 다른 지역에 비해 덜 오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시장 분위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데 즉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이 분위기가 하나씩 퍼지고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내가 언제 움직여야 되냐면 이럴 때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올라갔다는 거는 신축은 더 빨리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약간 0까지 찍었다. 그러면 내가 째려보고 있는 자산을 꼭 봐서 이럴 때 움직이는 거고 이 지표는 확실히 언론이랑 신문 기사를 보는데 훨씬 정확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현재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을 더 합니다. 즉 특정 시점에 기준을 해서 그 기준 시점보다 얼마나 상승했고 하락했는지 판단하는데요.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 지역들이 어느 정도 지금 회복이 나왔는지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저는 또 하나 보는데 기준 시점을 그 전고점 대비 어느 정도 회복이 나왔는지 그걸 또 한번 판단합니다. 제가 기준 시점을 22년 7월부터 하락했기 때문에 이때를 설정해놓고 보시면 용산구, 종로구는 이렇게 먼저 회복하고 고점 대비 아직 회복이 안 나온 지역들이 많다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고 내가 지금 여기를 사도 최고점 대비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걸 왜 고점이랑 비교한다면 땅의 희소성 때문입니다. 서울이란 땅은 희소 자원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급격하게 공급을 늘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높아졌고 한번 오른 인건비는 내려가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 사람들이 이 오른 가격에 적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기준을 만들고 확인하셨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갱노노나 네이버 부동산을 활용해서 자주 그 단지 시세를 체크하시고 딱 째려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단 이제 지역별, 동별, 중국 연차별, 면적별로 어디가 움직이는지 이건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 부동산 프리미엄 구독자라면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부동산 전체 큰 틀을 보기 위해서는 KB 매수 매도 지표를 이제 확인하여 현재 시장 기준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즉 전체 흐름과 추세를 확인하는 거고, 이거는 아실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매수 매도 현재 시장을 확인했다면 지역별로 매매 증감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한눈에 보기에는 좀 불편합니다.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아실 들어가면 이 가격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격 분석을 누르면 이렇게 여기는 그래프로 되어 있고 차트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보시면 이거를 월간이 아닌 주간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당긴 다음에 지금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시공구를 따로 이렇게 입력해서 하나씩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한눈에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네이버에 부동산 부스트를 치고 여기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사용 방법을 한번 보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 시점 활용해서 얼마나 올라왔는지,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부스트 사이트에서만 확인 가능하고요. 네 번째도 지금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위치인지 그것도 부스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매 쪽을 확인했다면 두 번째는 전세를 확인해야 됩니다. 전세도 위에 매매랑 똑같습니다. 먼저 KB 전세 수급 지수로 이제 전세 분위기를 확인하고, 수요자가 많은 공급자가 많음인데 이것도 팔려는 사람이 내려가고 살려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즉 지금 전세가 매우 올라오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어서 이걸 확인했다면 지역별로 전세 증감 지수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왼쪽은 아까 보였던 매매 쪽 매수 매도 지수고, 오른쪽은 전세 수급 지수입니다. 이 두 개 지표를 동시에 보면 매수 매도 지수를 보면 매수자가 올라오는 상승폭과 전세 수급 지수 올라온 상승폭을 활용하면 이 전세반 상승폭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상승폭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를 압도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저는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 전세가 오르면서 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 오른 가격을 버티지 못하는 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하급지로 밀려나거나 돈을 더 주고 매매를 하거나 월세를 가거나 이 세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월세도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전세를 선택하려는 사람이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1, 2번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로 베팅을 하는 게 좋은 건지 딱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와 전세, 월세 시장에 꼭 필수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세를 살고 있거나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계약이 끝나면 이런 고민을 하실 건데요. 과연 지금은 어디에다 베팅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지표를 보고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도 지수가 상승폭이 크고 전세 수급 지수가 상승폭이 매우 작다면, 그러면 매매가는 올라가도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택지 중에 전세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전세를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는 단계죠. 이게 올라가는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참고로 정리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공급이 부족한 원인은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리모델링 등 인허가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이 정비사업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수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비아파트의 공급의 감소 때문인데, 오피스텔이나 그 다음에 도시원 생활주택,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 이 비아파트 상품에서 공급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아파트 시장이 공급이 감소되면서 아파트 시장도 더 심각하게 같이 번지게 되는 건데요. 현재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조금 더 공급을 위축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공급 대책으로 비아파트 주택수에 대한 제외를 시켜줘야 한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제외하면 조금은 좋아질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공급 대책으로 아마 이걸 좀 발표를 고려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카드를 꺼내 들어야 아파트 시장 이 전세 이거를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9월 달에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 때는 이게 조금 내려올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상으로는 조금 다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왕초보 시절 때
언론 기사,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듣고 이제 시장을 판단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알고 나서 저만의 기준을 만들고 이번 한학장의 기회를 삼아 결국 자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표현한 이미지가 있어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대학 동기 최모 씨와 전모 씨의 자산에 대한 그림을 한눈에 나온 그림입니다. 보면 두 분 다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동시간에 입사를 했고 한 분은 매수를 한 다음에 한 분은 전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가서 이 17억이라는 자산 차이가 나왔는데요. 같은 대기업 입사자인데 왜 최모 씨나 전모 씨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저는 20대 때 이 그림처럼 이 프로세스 알고 나서 어린 나이에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월급으로 모아서 집을 사야 된다는 멍청한 생각을 버리고 자본주의가 주는 이 기회에 탑승해야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신이 돈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오기 마련인데요.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 최모 씨, 전모 씨처럼 저는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마트에서 장을 보러 가는 사람처럼 시장을 자주 봐야 된다는 걸 이렇게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